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고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MTN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남해화학이. 남해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남해화학이 8,242원. 예. 30%요. 8,242원 30%요. 30%. 네. 아이고 이거 저기 추가 매수하셨네요. 가격 보니까.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계속 그래도 떨어지고 답답하시겠어요. 권형령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투자자님, 네. 남해학은 국내 최대 비료 생산 및 판매 업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이거 대북주와 관계돼서 네. 테마주로 올랐을 때 사신 게 아니라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가격 보니까. 네. 예. 근데 테마주는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기업 내용이나 요 정성 부분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두 가지로 하거든요. 네. 한 가지는 정성 요인,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종목을 선정하고요. 네. 그 정량 요인 기술적 지표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저 기업 내용 좀 보면 실적 부분이 저 3분기에 2,540억 정도, 그래 전년 대비해서 한 17% 정도 감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87%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과거에 지금 2018년 4월에 그 22,650원까지 역사적 고점이 형성됐는데 요때는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종전 협정 언급하면서 남북 경협 관련 수혜주로 급등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2월에 한 15,000원까지 올랐었는데 네.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부각되면서 그때도 올랐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남해학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기타 평화 협상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나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차트 가끔 보시나요? 네. 예, 차트로 매매 타이밍 활용하시죠? 네. 주봉상 22평선을 하향 이탈했어요. 네. 2016년 최저가가 한 7,800원 선인데 지금 네. 그 부근에 도달한 상황이라 네. 예,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점은 맞아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기술적 지표들이 바닥에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련해서 남북 경협 관련되거나 북미 대화, 협상 이런 소식 나올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비중을 계속 추가하셔서 한 30%까지 하신 것 같은데 네. 반등해서 반 정도 줄이세요. 주식 수를 줄이시고 네. 나중에 내려왔을 때거나 아니면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제가 1차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네. 주봉 22평선짜리 8,750원 정도가 1차 목표가예요. 아, 예. 그리고 2차로 9,800원 선. 예. 손절선은 그 투자자님이 매입하신 평단에서 대략적으로 10% 손절 보는 부분 7,350원 이탈되면 예,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등 시 조금씩 비중 줄여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네. 예,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첫 번째로 남해화학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이어서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입니다. 네. 네, 전화 연결 잘 되죠? 바이오요. 예.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13,500원이요. 13,500원에 비중 20%. 20%. 손실은 안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한 3일 됐나? 3일 정도 됐나? 아, 얼마 안 그런 것 되셨네요. 같아요. 예. 어제 한 조금씩 보다가 오늘 반납하고 있는 모습. 조성욱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인트론 바이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알고 매매하셨어요? 이게 방송 보고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인트론 바이오라는 회사하고 업황에 대해서 왜 제가 좋은 회사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가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이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SAL200이라고 하는 슈퍼박테리아 후보 물질이죠. 아직은 신약으로 개발된 게 아니니까 그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9억 9,250만 달러죠. 아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로이 반트라고 하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 기술 이전을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존 항생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합성 항생제라고 하는데 합성 항생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내성균이 박테리아가 내성균이 생기는 겁니다. 왜 어르신들도 항생제 계속 먹다 보면 잘 안 들어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게 이제 내성균이 생겨서 기존의 합성 항생제가 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존 항생제의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성이 없는 합성 항생제와는 좀 다른 아예 세포 자체를 죽이는 그 박테리아 자체를 죽이는 물질을 인트론 바이오가 지금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글로벌 제약사 중에 미국 회사 중에 머크 앤 컴퍼니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큐비스트라는 회사를 95억 달러에 인수를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제약사가 눈독 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지금 국내의 유일한 회사가 인트론 바이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좋은 회사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임상이 2상밖에 안 됐는데 기술 수출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임상 3상을 가다가도 엎어지는 회사가 많죠, 요새. 그런데 이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재미있는 게 일반 신약하고는 다릅니다. 박테리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체에 트러블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일반 신약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 2상 단계인데도 글로벌 제약사가 눈독을 들인 거죠. 그런 배경을 인트론 바이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500원에 사셨다고 했는데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지금 네. 이제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죠? 네. 지금은 매매 호흡을 너무 짧게 가지고 가실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아주 짧게 단기 머니 게임을 하죠.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코스닥은 지수가 갑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트론 바이오는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주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인트론 바이오 같은 애들이 나중에 지수를 끌고 가야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그냥 묻어두세요. 예, 그냥 묻어두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차트로는 제가 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때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이 시기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건 원래 기술 수출 계약보다 훨씬 더 배가 된 금액으로 다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하락을 준비하는 횡보가 아니고 물량을 수렴하고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횡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상에서 15,000원짜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죠? 15,000원짜리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매물을 받으려면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거든요. 그냥 너무 좋은 회사, 너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면 아마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싶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네. 손절가 마지막으로 정해드립니다. 손절가, 글쎄요, 손절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손절가 12,000원 이탈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문제가 생겨서 악재가 터질 수 있으니까 12,0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좀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지금 20%면 비중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종목당 20% 정도면 적당합니다. 예. 아, 예. 그러면 한 내년에까지 봐야 되겠네요, 길게. 네, 코스닥 지수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 아마 따라오를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상담 도와주셨네요. 인트론바이오 기업 내용과 함께 가격 전략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주고 계시죠? 삼성전자 문의가 들어와 있네요. 5만 100원에 30%. 외인들이 계속 매도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글 남겨주셨고 진짜 권영렬 전문가님 이게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더라고요. 외국인. 지금 19일째 지금 저 매도를 외국인들이 4주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코스피를. 예, 전체적인 거래소 시장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8월에 1900선이 무너졌었거든요. 전체 종합주가지수가 2150선까지 반등한 폭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가격이 3만 원 중반대에서 주가가 5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22평선인 기술적 부분 봤을 때는 4만 8천 원 선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비중을 좀 줄이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리는 비, 소나기는 피해 가시는 게 낫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호전될 경우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12월에는 11월 26일 날 MSCI 리밸런싱 관련해 갖고 대형주들을 해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양도세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조금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0년 봤을 때는 올해 기저효과 내지는 그리고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12월이라는 연말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내년 초 연초 효과 내지는 내년 기저효과로 주식시장 크게 움직일 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48,000원까지 하단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재매수는 48,000원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비중 축소 의견 챙겨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어제 IHQ 문의 주셨던 분이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8,100원에 30%면 손실폭이 꽤 깊은데요. 조성욱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8,100원에 30%. 예. 예, 우선 비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도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20%인데 추가 매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1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더 몸집을 무겁게 만들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타기라는 말 자체를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비중을 더 싫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내려놓으시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LG 디스플레이향 이제 장비를 만드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기업들의 약진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BOE 같은 기업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비군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형 장비군들은 아마도 2020년 상반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금 이제 투자 계획이 다 오픈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내년 상반기에 투자 계획이 조금 약합니다. 그 모멘텀을 다행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업고 상승할 수 있다면 사실은 지금 주봉을 제가 차트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8,100원 매수하신 자리가 뭐 이 정도 자리입니다. 그죠? 네. 주봉으로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쨌든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반도체 같은 경기에 민감한 장치 산업들은 우리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따라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시고 내년 한 해 그냥 들고 간다 생각을 하시면 매수가는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긴 호흡으로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기회 남아있다. 주성 엔지니어링 정리해보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속도 조금 더 높여서 진행을 해볼게요. 유닛 테스트 30% 13,800원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아이고 오늘도 빠지고 요즘 계속 쭉쭉 밀립니다. 권영렬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그 국산화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최근에 그 조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많이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실적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하고 3분기 특히 좀 그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국산화 관련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오름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그 22평선 중심선을 지금 돌파한 하향 이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하단까지 10,000원 선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업 내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중이 지금 30%까지 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비중 줄이시고요. 그 파르셨던 거는 10,000원 선 부근에 오시면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하시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다 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들도 슬금슬금 다 내려와요. 세금 회피하기 위한 대주주나 고액자산가들 주식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바닥에서는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비중 일단 조금 줄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도했다가 다시 하단 10,000원대에서 재접근하는 전략 주셨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문의 주셨는데요. 이게 뜨겁게 올랐다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98원 20% 꼭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조성욱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1,598원 회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심히 드리는 이유가 회복할 것 같다고 그런 비중을 늘리시는 시청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비중은 충분합니다. 자, 아기상어 관련주는 삼성출판사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토박스 코리아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네요.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상한가 들어가고 거래량이 줄면서 3일째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한가를 만든 주체가 안 나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한가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598원 다시 한번 진입을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진입을 하면 빨리 매도하시고 앞으로 테마주를 공략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는 반드시 초입에 공략한다. 이런 자리에서 테마주를 공략하면 괜찮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미 다 세상 사람들 다 알고 나서 그건 아마도 그들의 세력들의 이 불편한 희생양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시 일단 매도 전략 챙겨드립니다. 토박스 코리아 그리고 테마주에 대해서 발빠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도 주셨습니다. 이제 테마주라는 게 참 언제나 급등을 반복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 조언을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시장 잠깐 들여다볼까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장중 저점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84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37%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나와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도 외국인 팔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도 팔자로 가담을 하면서 수급 공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오늘 장세이고요. 개별 종목 위주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전략 챙겨드릴 거고요.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좀 오고 있네요. 소프트센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평단가가 2,675원 25% 쭉 들고 가야 될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지금 주가 한번 볼게요. 2,645원. 오늘 조금 많이 고점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걸 진짜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권영률 전문가님, 소프트센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원래 기업 내용을 좀 살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차트로만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한정적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양봉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이런 종목들은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 2,000원 선 부근에서 요 부분이죠. 2,000원 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돌파해서 2,600원 선까지 거진 3,000원 선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앞부분들 보시면 자, 요렇게 앞부분 여기 매물벽을 이탈하면서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어디가 목표치는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대신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설정한 손절가를 계속 올려주는 전략으로 주가가 오르면 손절가를 계속 올려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이런 종목들은 유리하고요. 지금 3,000원 선 부분이 자, 전고점 앞에 최고가가 3,300원 부근까지 일단은 형성돼 있어서 저 부근까지도 도전을 하겠지만 언제든지 하단에서 산 세력들은 물량을 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트레일링 스탑 손절가를 계속 올려주세요. 올려주면서 자, 트레일링 스탑 손절가 이탈하면 정리하는 전략,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자,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하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소프트센 정리해봤고요. 다음 문자 확인을 해볼까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실 구간이라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JKN 히터 보유하고 계시대요. 6,450원에 30% JK 한번 볼게요. JNK 네. 현재 4,69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실 보고 계신데 조성욱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수소차 관련주로 이제 테마를 형성했던 기업이죠.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소차 테마가 설득력 있는 종목이 있고 그냥 분위기로 막 시세를 냈던 종목이 있는데 JNK 히터는 사실상 실적이 수반되고 있질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봐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마지노선만 정해드립니다. 조금 넓게 보여드리면요.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일봉 추세선을 그어놨죠. 이날입니다. 이날 긴 도지를 형성한 날의 최저가 4,185원을 혹시 장중에 이탈하게 되면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나 있어도 손절하고 버리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지하고 반등을 한다면 혹 수소차 테마가 다시 혹 테마의 바람을 불어주거나 누군가가 리딩을 해서 또 끌고 나가 준다면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죠.
매수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000원짜리에 굉장히 큰 매물대가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6,000원까지 아마 반등을 시도하면 6,000원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6,000원 부근에서 현금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6,000원까지 상단 잡아주셨습니다. JNK 히터였고요. 다음 이어서 LB세미콘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체크 도와드릴게요. 8,000원에 2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권형렬 전문가님 봐주세요. 예.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돼서 이 역시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이에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주인데 3분기 올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사실 그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주주의 워낙 시총이 3천억이 미만인 종목이다 보니까 대주주나 고액자산가들의 그 세금 회피 물량들이 12월에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받은 폭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이 세부 내용 원래 정석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자, 차트상으로 기술적인 정량 부분 말씀드리면 자, 8,000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22평선까지는 자, 반등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 하단선 지금 최근에 밀려서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그 이선 7,300원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 이내로 좀 줄여 주시고요. 지금 20% 보유하고 계세요. 적정 부분이라 추가하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대략적으로 7,000원 선 무너지면 투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량을 털고 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서는 네, 홀딩하되 자, 8,000원 선 부근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시 재매수하자.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LB세미콘 가격 전략 체크해 주셨고요. 이분 정말 시급합니다. 크라운 혜택홀딩스 우선주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43,000원에 10% 지금 보니까 이게 언제 왔었냐면 2017년에 딱 한 번 잠깐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2,000원까지 밀려 있는데 조성욱 전문가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매수가가 오기는 왔었나요? 네, 예전에 2017년도에 잠깐 왔었어요. 43,000원 매수가가 온 적이 없었는데. 좀 그렇네요. 예, 일단 그때도 41,000원까지 갔었네요. 예, 41,550원이 고점이었고요. 예, 아마 예. 매수가는 잘못 적어주신 것 같고 어쨌든 그 우선주 말고 크라운 혜택 본주 같은 경우가 그렇죠. 9,000원까지는 갔었네요. 근데 우선주와 이 본주하고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주는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제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들, 뭐 신규 상장주라든지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 매매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크라운 혜택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혜택 자체의 업황이 아직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오리온 정도가 좋고요. 소비재 쪽으로는 크게 지금 업황 개선세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매기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은 어떤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찍어드린다면 11,400원인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손실폭이 크신 지금 경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언젠간 또 소비재도 좋을 날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중은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예. 지금 워낙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구간입니다. 다시 좀 변동 나왔을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대응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크라운 혜택 홀딩스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인트로메딕 볼까요? 매수가가 3,630원에 비중 30%.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권형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참 이건 순발력 있게 대응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주봉상 이게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거든요. 예. 사실 기술적으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그 반등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종목이에요.
사실 그 인트론 메딕이나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관련된 종목 맞죠? 예, 예.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큰 성장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특징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급락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자, 반등 정도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 20% 가까이 하셨나요? 네, 지금 30%. 네, 30%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너무 많으면 손실이 너무 커서 그 이후에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요. 계속 장기 존버하게 되는, 장기 보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과감하게 자, 반 이상 4,000원 선 부근 오면 반 정리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4,000원 오긴 올까요? 기술적 반등으로 4,000원 부근까지는 반등 한번 줄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지금 2,400원, 2,500원 부근에서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용 자체가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과 급락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이런 종목들 함부로 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선수만의 영역인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다라면 하루라도 조금씩 빨리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종목 말고요. 2020년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주도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인트로메딕 4,000원 상단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하나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보모터스 매수가 6,600원 30원에 30% 5월 달에 매수를 하셨대요. 조성욱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네, 삼보모터스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보모터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알고 계신가요? 국내에선 유일하게 스마트 이 컨트롤을 만드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사실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동차 업황이 좋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으니까 실적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실적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역시 매수가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30%? 예, 역시 비중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 이 문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대부분 매수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끝이 다 떨어집니다. 6,600원, 뭐 16,600원. 이건 분할 매수를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혹은 100주, 200주, 300주 이렇게 개미가 삽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산 겁니다. 항상 자신을 숨기고 사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개인들이 함께 사는 걸 외국인 기관 세력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사실 때 항상 그렇게 사시고 분할 매수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끝전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6,600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비중 절대 늘리지 마시고 장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스마트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커버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회사다. 그러면 혹 현대자동차나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회사니까 현대자동차의 업황이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 일단은 보유 의견 삼보모터스 체크해 드렸습니다. 상담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겠죠? 바로 가겠습니다.